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정적분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정적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정적분하고 이제 부정적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거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정적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적분을 공부했지만은 정확한 정적분의 정의, 또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암기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적분이 이 적분 파트가 굉장히 재미가 없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적분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적분을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겠죠. 자,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어지는 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앞으로 공부할 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학을 전공할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뭐 공업수학이라든가 공대 쪽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되고, 상대 쪽으로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이 정적분의 정의의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그렇지만 이제 수학과라든가 공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될 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모든 정의가 그렇지만은 정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들어 정적분을 정의한 수학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일단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에 그 구간을 n등분하여 양쪽 끝과 각 분점의 x좌표를, 자, x0, a를 x0로 하고, 그 다음 이제 n등분한 한 등분의 분점을 x1, x2, xn-xn, xn을 b라고 했죠. 요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함수 fx를 구간 a에서 b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a와 b를 n등분했다는 거죠. n등분. n등분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고 있는 요 a라고 하는 거, 요 a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x0 하고, 요 b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xn이라고 하고, 자, 요 마지막 점을 xn이라고 하고,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요? 요 점은 당연히 x1이 되겠죠. 요 점이 x1이 되고, 요 점은 x2가 되고, 요 점은 x의 3이 되겠죠. x3.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럼 요 점은 뭐가 된다? x의 n-1이 되겠죠. 이 마지막 점이 xn이고 시작하는 점이 x0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n분의 b-a라는 것은 요놈 한 칸은 요 한 칸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뭐다? 요놈 한 칸의 크기가 바로 n분의 b-a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a에서 b까지 요 간격의 길이가 b-a인데 그것을 n으로 나누었으니까 요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델타 x다. x의 정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 k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의 값을 우리는, 자, 요렇게 생겨먹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요것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내기로 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요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요놈 하나하나가
자,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요 부분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요 A와 B를 이렇게 A와 B 사이 요 길이를, 즉 B-A만큼을 N등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넘버를 X1, 이 분점들을 X0, X1, X2, X3부터 자, Xn-1, Xn까지라고 표시를 했을 때에, 자, 요 등분된 요 하나하나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로 하고, 그리고 X1의 지금 이 함수값이 이만큼, X1을 요 함수 fx 대입한 했을 때에 X1의 함수값을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각사각형, 그리고 또 요만큼을 가로로 하고 x2를 대입했을 때에 요 함수 fx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 즉 이만큼을 세로로 하는 직각사각형, 또 x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만큼을 세로로 하는 또 이와 같은 직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각사각형, 이렇게 n개의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서 몽땅 더하게 되면 그것이 요 부분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요 가로의 길이는 몽땅 다 n분의 b-a니까 모든 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몽땅 다 n분의 b-a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공통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이제 전체로 묶어내놓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x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좌표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뭐다? 지금 x1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하게 된 게 x1 좌표죠. 그래서 지금 x1의 함수값은 fa 플러스 n분의 b-a, 즉 이것은 fx1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 것이 바로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은 바로 x2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요 a에다가 한 칸, 두 칸을 더한 거니까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니까 n분의 b- 두 개 더하게 되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x2를 나타내죠. 그러면 x2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여기서까지 길이죠. 여기서까지 길이. 그러니까 요 직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하면 요놈에다가 이제 요놈을 곱한 것은 요 두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곱한 건 첫 번째 직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요것은 뭐죠? 요것은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요게 xn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죠. 즉 b죠. 그렇죠? xn이면서 동시에 b죠. xn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b, 즉 xn을 대입한 함수값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을 곱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곱은 바로 요 마지막 직각사각형의 넓이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 시그마 k 1부터 n까지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n분의 b- 곱하기 1, n분의 b-a 곱하기 2, n분의 b-a 곱하기 n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 전체를 시그마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것은 뭐죠? 지금 저기에 만들어진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모든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 n분의 b-a는 원래 뭐였죠? 요게 델타 x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 플러스 n분의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것은 xk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n분의 b-a 곱하기 1은 x1, n분의 b-a 곱하기 2는 x2, n분의 b-a 곱하기 n에다가, 물론 a를 더한 값이 납니다. a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것, 여기 n이 있을 때는 x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게 k일 때는 뭐다? xk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정적분이 이 전체를 정적분이라 하겠는데, 일단은 정적분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극한값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였죠? 현재 이 그림에서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냐?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우리가 합의 극한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 요거에다가 이제 뭘 붙였죠? 극한을 붙였죠. 극한을 붙였을, 극한값을 냈을 때의 그 극한값이 이것이 바로 뭐다? 지금 요것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뭐다? 정적분이라 하고 그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한 기호 표시 방법으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을 이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우리가 합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직관적으로 여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자, 그러면 당장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은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뭐가 되죠? 0으로 가버리죠. n분의 상수값이 이 전체가 0 돼버리죠. 그러니까 델타 x라는 것은 요 놈의 하나하나의 간격인데 간격이 거의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인데 n을 무한대로 갔다는 것은 요 a와 b 사이에 이와 같은 직각사각형을 무한개로 등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크기로 등분하게 되면 직각사각형 한 개, 두 개, 여기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간다 보면 총 a와 b 사이의 직각사각형의 개수를 한 8개 정도 였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요 곡선하고 a와 b와 이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 사이에는 요 삐져나간 부분만큼의 뭐가 생기죠? 오차가 생기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각형의 개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100개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요 가로의 길이를 매우 작게 하면 요 삐져나가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A와 B 사이에 극한을 우리가 개념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직각사각형의 개수를 만약에 무한개를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요 간격 하나하나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엄청나게 작아지죠. 그러면 요 삐져나오는 부분이 거의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에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이제 요 삐져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삐져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자, 요 곡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 이 삐져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고 직관 이게 여기다 극한을 붙여버리면 삐져나가는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사실상 우리 눈에는 요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에 A와 B 사이에 갇혀있는 이 부분의 넓이인 것처럼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와 같은 거, 이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요 놈이 a고 요 놈이 b라고 했을 때에 요 정적분의 정의는 요 곡선 fx하고 a와 b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뭐와 같다? 넓이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요렇게도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이것을 함수 fx ASB까지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 리미트와 시그마를 하나의 기호인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꾼 거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것은 여기다 표현한 거죠. 요거 a에서 b까지 요 함수 fx에 있어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다. 이거다. 이것이 얘가 지금 뭐다? 이거다라는 거죠. 그럼 요 놈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a와 b 사이에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을 합한 것의 극한값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요 안에 갇혀 있는 뭐다? 넓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자 여기 핵심 툴을 먼저 봅시다. 요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이게 fx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와 같은 값들이 요 직각삼각형의 소위 가로의 길이들의 함수 값들이 몽땅 다 양이 나오지만은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금 자 또는 했죠. 요렇게 fx가 밑으로 가는 경우라면 요 부분들이 몽땅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정의에서 만드는 이 값은 뭐가 될 수 있다?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답니다. x축 위에일 때는 정적분 값은 양으로 나오고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뭐다? 음이 나온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면적과 정적분은 100% 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쉽게 말하면 부호가 있는 면적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테그럴 ASP까지 fx dx라는 것은 일종의 부호가 있는 이게 뭐 국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답니다. 부호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이다. 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인데 부호가 있더라. x축 위에는 이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 양이나 플러스가 나오고 함수 fx가 x축 아래일 때는 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정적분을 그냥 무조건 그냥 대체급이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이 뭐냐? 미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고 그 함수 fx의 a와 b 사이가 어떤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그 구간 사이에 n개의 직각사각형을 그쵸? 이 가로의 길이가 일정한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을 합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낸 것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무슨 말 알겠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똑같은 정적분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이건 우리가 무한급수로 이제 정적분을 정의해야 되죠. 이 무한급수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분 기호인 인테그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제 그쵸? 요 무한급수를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된 이 무한급수 부분을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꿀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 핵심 1에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눈여겨 한번 봅시다. 수학자들이 원래 이제 요 극한 표시하고 이 시그마 표시를 인테그랄로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기계적으로 얘 이제 이런 모양을 고칠 적에 일단 여러분들이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고치자? 인테그랄로 고치자는 거죠. 그리고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지금 k를 변수로 하는 요 변수 부분을 x라고 이렇게 뒀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만큼만 x로 둘 수도 있고 또 n분의 k만큼만 x로 둘 수도 있답니다. 지금 일단 다 뒀죠. 그럼 이만큼을 우리가 x로 두니까 요 fx로 바뀐 거죠. 그죠?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이 델타 x의 지금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겠죠. 이 델타 x의 이 극한값이 0이다. 그쵸? 델타 x가 한없이 여기 가운데 델타 x라는 것은 x의 정분인데 x의 정분이 이렇게 한없이 0에 갈 때를 특별히 우리는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dx라고 표현한답니다. dx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여기에서 지금 델타 x에 해당되는 부분이 n분의 b-a죠. n분의 b-a. 요게 지금 델타 x죠. n분의 b-a. 요 델타 x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 지금 전제돼 버리면 이것은 뭘로 표현한다? 수학자들이 dx로 표현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델타 x도 x의 정분이고 dx도 x의 정분인데 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상태를 dx로 표시하자라고 약속한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x라고 뒀을 때는 항상 명심할 것은 이 k에 붙어 있는 n분의 b-a만큼이 그 밖에 있는 요 n분의 b-a만큼이 무슨 말이겠죠? k에 붙어 있는 이만큼을 밖에서 찾아서 요 fx 밖에 찾아서 이만큼을 우리는 뭘로 고친다? dx로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 a와 b는 어떻게 찾느냐면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변수 k의 시작이 k = 1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k 대신에 1이 들어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0 돼버리니까 남는 건 a만 남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x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이 n이 무한대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마지막 k, 변수의 마지막 값은 n이죠. 그러면 k 대신에 n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n분의 b-a, 자, 요렇게 되죠. x가. 지금 여기 전제가 뭐죠? n이 무한대로 간다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면 요 부분이 b-a니까 거기다 a를 대버리면 p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작이 k는 이 동네, 무한급수 동네에서는 1에서 n까지, n이 무한대로 전제를 했을 때 1에서 n까지가 x로 환산했을 때는 a에서 b까지라는 거죠. a에서 뭐다? b까지.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a와 b 사이를 우리가 쪼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 b를 바로 쓰면 되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이런 모양을 주고 한번 고쳐봐라고 했을 때는 k = 1이 x로 어떻게 변화되고 k = n이 x는 x로 환산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여기다 k 대신 1을 넣어보고 x를 구하고 k 대신 n을 넣어서 x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테크닉의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적분이 정의되어져 있고 수학자들이 간명하게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럼 무한급수 형태의 정적분의 이 모양을 이렇게 인테그럴 형태의 정적분으로 고칠 때는 우리가 어떠한 테크닉으로 고치는가라는 것을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함수 fx가 이 폐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에 그 구간을 n등분하여 양쪽 끝과 각 분점의 x좌표를 x0부터 xn이라고 했을 때에 n분의 b-a, 즉 델타 x라고 n분의 b-를 델타 x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부분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 합이죠. n개의 직각사각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을 취한 것을 우리는 함수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로 나타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함수 fx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바로 직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x축 아래 부분의 함수 fx가 놓일 때는 요 직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 값은 부호가 있는 직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의 극한값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표시했을 때를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정적분을 언제든지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인테그럴 형태로 우리가 고쳐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p k 곱하기 n분의 p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정적분의 정의가 무한급수 형태로 정의되어 있는 이 정적분의 모양을 지금 인테그랄로 고쳐서 우리가 고치는 것 자체가 또 시험에 잘 나오고 무슨 말이겠죠? 고쳐서 이제 직접 또 계산하라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요걸 이제 고치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자,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f의 a 플러스 자,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준식이라 했을 때 이 준식은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고칠 때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마만큼을 x로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이 전체를 몽땅 다 x로 두는 거. 그냥 계산해서 답 내라 했을 때는 다 두는 게 제일 좋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a 플러스 n분의 pk만큼을 몽땅 다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x라고 우리가 뒀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수반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제 얼마만큼이 dx가 되어지는가 라는 것은 항상 지금 소위 그 x의 증분이라는 거죠. x의 증분.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델타 x가 결국에는 아까 여기에서도 dx가 된다 했죠. 델타 x가 dx는 되겠죠. 그럼 n분의 b-a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죠? 자, 여기에 k에 붙어 있는 것이 n분의 b-a죠. 그럼 이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기, 델타 x이기 때문에 요와 똑같은 걸 밖에서 찾아서 이미 얘는 이제 이 전체는 fx로 바뀌었는데, x로 바뀌었는데 이만큼이 여기에서 이만큼을 x로 두면서 k에 붙어 있는 똑같은 요만큼을 밖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델타 x죠. 그죠? 증분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이만큼을 x로 뒀을 때에 뭐가 지금 델타 x냐면 n분의 p만큼이 여기서 뭐가 된다? 델타 x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n분의 p만큼을 찾아서 그것을 뭐다? 지금 dx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델타 x는 한없이 0으로 하고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상태를 우리는 dx로 한다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는 자, 델타 x를 요게 요거죠. 요게 델타 x죠. 요 밖에 델타 x를 찾아 얘를 dx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식은 어떻게 된다? 자, 리미트 시그마라는 것은 인테그랄로 고치고, 자, 이만큼 달을 x로 뒀으니까 fx가 되죠. fx. 그리고 밖에서 n분의 p를 찾아서 그만큼을 dx로 쓴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구간만 잘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k가 1부터 시작해서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그죠?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요 x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분의 p인데 여기서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전제가 됐죠. n이 무한대로 얘가 0 돼버리니까 남는 건 a라니까 a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k가 n일 때는 a 플러스 n분의 p에다가 요 k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요 놈의 극한값이 p가 되니까 a 플러스 p가 돼요. a 플러스 p. 요렇게 우리가 변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요거 쓰지 않겠습니다. 요거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n분의 pk만큼만 x로 줄 수 있다. 아까는 a까지 포함해 있는데 a를 빼고 이제 n분의 pk만큼을 우리가 x로 두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델타 x는 역시 k 앞에 붙어 있는 값이니까 변동 없이 n분의 p죠. n분의 p만큼이 dx가 된다는 데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되는가? 자, 인테그랄.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되고 여기서 이만큼만 x로 뒀으니까 a는 살아있죠. fa 플러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n분의 p만큼이 밖에서 뭐가 되고 dx가 되어지고 자, 뭐가 된다고요? dx가 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k 대신에 여기다 1을 적용하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0이 돼버리죠. 그죠? 0. 요게 0 된다. k 대신에 n을 여기다 집어버리면 n하고 n은 뭐 약분해서 p 된다 해도 되고 또 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p가 된다 해도 되고 0에서 p까지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두 놈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예를 자 봅시다. 이렇게 fx가 있는데 이 fx를 우리가 a라고 하는 값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정적분은 요 부분에 이제 만약에 양이라고 그러면 요 부분에 면적을 의미하면 되겠죠. 요놈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요게 y고 요게 x, y축이 요게 x축이라 했을 때에 그럼 요 부분은 또 뭐하고 하냐면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살펴보면 요 함수 사이의 간격은 x 방향으로 x-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함수를 이 그림을 그대로 x축 음의 방향으로 a만큼 밀어버리면 그러면 이 y축이 여기가 y축이 오겠죠. x축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a 값은 0이 되고 요 a 플러스 p라는 값은 p가 되겠고 요 함수는 뭘로 바뀐다? f의 x 플러스 a로 바뀌겠죠. a만큼 평행이동해 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우리가 요 정적분과 요 같은 값이죠, 원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같은 것을 변화시켜 같은 값이 같은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서 바꾼 거기 때문에 요놈 같다는 우리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제 이걸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놈하고 요놈이 같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함수를 딱 비교해 보니까 x 방향으로 지금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구간 역시도 자, 요놈 a 플러스 p에다가 마이너스 a를 적용한 p가 되고 요 a에다가 마이너스 적용한 p가 되죠.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령껏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 다음 중 5개 중에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에 나온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급수를 주면 이 무한급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고쳐보고 이렇게 고쳐보는데 얘를 안 보여주고 얘네들만 보여주면서 다음 중 같은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골라봐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자 fx 1번 보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2번 보기를 딱 보니까 이게 f의 x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0하고 1이 됐다. 그럼 얘 두 개가 같겠나 다르겠나 이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이 잘 모른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요거 두 개 서로 같죠, 그죠? 적어도 보기에 답을 틀린 거 하나 골라라 할 때 얘네들은 고르면 안 되죠. 왜? 얘네들 둘이 같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x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이 함수의 이동은 부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적분은 함수가 옮겨가는 만큼 평행 이동한 만큼 구간도 똑같이 이동하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 정적분과 하면 같다. 그러니까 요거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고 요 2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1번하고 2번은 뭐하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 책에는 이게 이렇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무한급수를 두고서 이만큼을 x로 두고 이만큼을 x로 두고 각각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학생들 잘 아는데 얘를 안 보여주고 요놈하고 요놈이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하라면 많은 학생이 잘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얘들 둘이만 갖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더 같은 걸 똑같이 요거 똑같은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꼭 여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내친 김에 더 해봅시다. 예, 요 함수 fx를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x 방향으로 만약에 플러스 a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요거 얘네들 둘이 같은데 얘들하고 똑같은 게 또 뭐가 있죠? 인테그랄. 자, 함수 fx를 x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fx-a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다도 자, 여기다는 이제 a만큼을 플러스 a만 가서 여기다 a 더하면 뭐가 죠? 2a가 되고 여기다 a 더하면 어떻게 되죠? 2a 플러스 b. 얘 같은 말이야. 얘도 얘 다 같은 말이야.
함수가, 정적분감은 함수가 평행이동한 만큼 구간도 같이 평행이동하면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똑같은 말이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여기다가 X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같다. 플러스 P만큼 같다. 이러면 뭐가 같아져? 자, 요걸 F에다가 Fx-B의 dx가 되어지고, 여기다 이제는 A 플러스 P에다가 B를 더하면 되죠. 요 A에다가 B를 더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알면, 이런 문제가 혹시 시험에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계속해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P도 빼버리고 n분의 K만 X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뭐라고요? n분의 K만큼만 X로 둔다. 그러면 이 K의 개수인 이제는 n분의 1만큼이 델타 X에 대응하기 때문에 n분의 1만큼만 dx로 바뀌어야 돼요. 밖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봅시다. 자, 리미트 시그마가 인트그랄 되는 건 똑같아요. 자, 함수 f에다가 a도 그대로 살아있죠. 자, p도 그대로 살아있죠. n분의 k만 x로 써지니까 이 함수는 이제 a 플러스 px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 n분의 1만큼만 dx가 되기 때문에 n분의 p에서 n분의 1만 dx가 이제 p가 남았죠. 그죠? 이 남은 p는 우리가 보통 요 제일 앞쪽에다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죠. p 곱하기 f의 a 플러스 px dx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간도 k 대신에 1을 여기다 적용하면 n분의 1은 0이 되죠. k 대신에 n을 여기다 집으면 n분의 n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다가 2n분의 k를 x로 둘 수 있는가? 이 실제로 둘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k의 개수가 2n분의 1이니까 2n분의 1 곱하기 k니까 2n분의 1만큼이 바깥쪽에서 dx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 봅시다. 자, 요 같은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죠. f의 a 플러스, 자, 2p 곱하기 2n분의 k라고 요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겠죠. 요 함수의 요 부분을 요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요 2하고 2 약분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만큼을 x라고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은 인테그랄 이렇게 되어지고, 인테그랄. 자, f의 a 플러스 이만큼 x라니까 2px가 남죠. 이제 2px dx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요 dx도 바로 되면 안 되고 2n분의 1만큼이 dx가 된다니까 요 n분의 p에서 우리가 요걸 갖다가 2n분의 1이라고 고치면 2p가 남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dx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앞쪽에는 뭐가 온다? 2p만큼이 오죠. 2p만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k 대신에 여기 1이 들어가면 2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0이 되는 거 막 확실하고, k 대신에 여기 n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2분의 1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가 2n분의 k만큼을 x라고 두면 f의 a 플러스 2px dx 인테그럴 0에서 2분의 1까지 요 놈을 우리가 2p를 곱한 형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정적분의 무한급수로 정의되어 있는 이 정적분의 정의를 보여주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동네 객관식에서 자, 이놈 보여주고 얘 보여주고 얘 보여주고 얘 보여주고 해서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주고 다음 5개 중에서 다른 게 서로 다른 거 한 놈만, 그죠? 똑같지 않은 거 하나를 골라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얘네들만 놓고서 얘하고 얘가 같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px 대신에 2px가 왔다. 이것은 우리가 함수로 봤을 때는 일종의 여러분 축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축소. 그러니까 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 살짝 지우고 선생님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자, 이런 자, 파이에서 이 파이까지 요게 지금 함수 fx 이꼴 sin x 그림이죠. sin x. 그럼 여러분들이 fx 이꼴 함수가 만약에 sin 2x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 sin 2x 그림은 요거에 딱 반으로 여러분 그쵸 높이하고 최대차수는 같지만은 이제 요게 파이고 요게 2분의 파이가 돼 가지고 이 폭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2x로 바뀌면 폭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fx는 헷갈리니까 y를 합시다. y. 자, y 이꼴 sin x하고 y 이꼴 sin 2x는 요 x가 2x로 바뀌면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폭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px가 지금 2px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p가 2p로 바뀌었으니까 두 배로 늘어난 게 아니고 요 함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요 함수가 요 함수로 가는 말은 2분의 1만큼 축소했다라고 이런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축소. 그렇죠? 그럼 반으로 축소했으니까 전체 정적분 값은 이게 p였으면 이 정적분과하고 이 정적분간이 2분을 축소됐으니까 후광도 0에서 1까지가 0에서 2분의 1 축소가 됐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지려고 그러면 처음 거와 비교했을 때 몇 배 해줘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적분 무한급수 형태에서 이걸 찾기는 쉽다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놓고서 같은 거 골라봐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이 못 그런답니다.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p가 2p로 바뀌었다. px가 2px로 바뀌었다. 그러면 함수 간에 절반의 2분의 1 축소가 일어났군. 2분의 1만큼 축소됐다는 거죠. 2분의 1만큼. 그러면 구간은 0에서 1까지가 0에서 2분의 1까지 되겠죠. 이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적분 값이 그러면 같아지려면 몇 배, 처음 정적분 값보다 몇 배 해야 된다? 2배를 해야 된다. 2배. 그래야만이 이 두 개, 원래는 이 두 개 같죠. 이 같다는 게 2배에서 같아진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과정 거치면 이해가 되는데 요 두 개를 놓고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테그랄. 만약에 0에서 이게 1까지 어떤 함수, 자, fx에 dx가 있는데, 자, 요 놈을 f에 만약 얘를 제가 3x로 고쳤다 칩시다. 그럼 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얘를 어떻게 조작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x가 3x가 됐다는 것은 3분의 1만큼 축소가 된 거죠. 그러면 0에서 1까지가 어디로? 0에서 3분의 1까지 해주고 몇 배 주면 된다? 처음과 같아지려면 3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어떤 거다? 이 정적분값 서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단히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한급수로 표시된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해주자. 그리고 또 정적분으로 이렇게 인테그랄 형태의 정적분으로 고쳐진 것 간에도 어떻게 서로가 같아지는지 평행이동의 개념 그리고 뭐 축소 확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 가지고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은,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적에, 자, 시그마, 자, k 이퀄 1부터 n까지, 자, f의 1 플러스 n분의 5k 곱하기 n분의 1. 자, 요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정적분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단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1 플러스 n분의 5k만큼을 x라고 두자. 그럼 여기서는 n분의 5만큼이 델타 x니까 이만큼이 뭘로 바뀐다? dx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고치는 것은, 자,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f에 이 전체를 다 x로 뒀으니까 fx가 될 것이고, 자, 이 바깥쪽에서 n분의 5만큼이 dx가 되는데, 근데 n분의 1이죠. n분의 5로 고치고 5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n분의 5니까 우리는 n분의 5만큼을 dx로 하고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그래서 5분의 1만큼을 이 전체에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k 대신에 여기 1이 들어가면 x의 극한값은 1이죠. 자, 그리고 k 대신에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더하기 5는 얼마 돼요? 6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5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6까지 fx dx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n분의 5k만큼만을 x로 두면, 자, n분의 5가 지금 dx가 된다는 건 똑같고, 자, 그러면 이 준식은 어떻게 되는가? 인테그랄, 자, f에, 자, 요만큼만 x로 바뀌었으니까 1 플러스 x가 되어지죠. 그리고 n분의, 여기서 똑같이 n분의 5만큼이 dx가 되니까, 자, 5로 나누어 줘야 되고, k 대신 1을 적용하면 0이고, k 대신 n을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볼 적에 요 놈하고 요 놈은 평행기동 관계 있죠. 이것을 함수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이 구간 1도 마이너스 1만큼, 6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0에서 5까지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함수끼리의 이동 관계를 우리가 평행이동이고 얘는 x에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맞게 고쳤는가 또 우리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친 김에 하나 더 해보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x 방향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다. 그러면 인테그랄 f에 x 대신에 x-2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x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자 5분의 1은 그대로 두면 되고 요 1에다 2를 더하면 3이 되고 6에다 2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8. 얘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이게 x 방향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이만큼 갔다. 그럼 5분의 1 인테그랄 f에 x 플러스 2의 dx인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각각 빼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이거 4까지. 자, 얘도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기에서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잘 주목해야죠. 그렇죠? x는 변동이 없고 x에다가 1을 더하거나 x에다 2를 빼고 x에 2를 더하거나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이 함수들 간에는 평행이동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함수가 평행이동하면 구간도 똑같이 평행이동은 정적분값은 같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자는 거죠. 요 곱해지는 5분의 1을 딱 같이 곱하면 되고.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 자, 또 세 번째 이제는 이제 5도 빼버리고 n분의 k만큼을 x로 둔다라고 하면 그때는 n분의 1만큼이 델타니까 델타 x니까 이만큼만 n분의 1만큼만 바뀌어서 dx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자,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되어지고 자, f의 1 플러스 자, 5를 빼고 n분의 k니까 1 플러스 5x에 자, 바깥쪽에 n분의 1만큼이 그대로 dx가 되면 되겠죠. 깔끔하죠? 뭐 곱할 필요 없죠. 그리고 k 대신에 1이 들어가면 n분의 1은 극한적으로 0이고 k 대신 n 들어가면 이게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요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는데 요 함수하고 요 함수는 자, 1, 1 다 똑같고 플러스 똑같던데 x만 지금 5x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 두 함수 간의 관계는 5분의 1만큼 뭐가 된다?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봐봐. 이걸 5분의 1만큼 축소하는 행태는 뭐죠? 자, f의 지금 1 플러스 5x dx. 자, 0하고 5를 각각 5분의 1 곱하면 이 상태죠. 자, 요 1. 5분의 1 곱해서.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얘 정적분값이 이 정적분값이 요게 딱 얼마만큼 다 5분의 1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5를 곱해준 게 지금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서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실전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적분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우리가 증명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적분을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할 건데 이 정적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하시면 그 공부가 재밌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